안녕하세요. KBS 부산 아침마당 아나운서 차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정은혜입니다. 네. 여러분, 계속해서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덥죠, 너무 덥죠. 덥다 보니까 네. 차가운 물속으로 좀 뛰어들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고 하는데요. 맞아요. 어떠세요, 요즘에? 우리 부산은 바다가 참 많은데도 그러니까. 금방 뛰어들기가 또 쉽진 않거든요. 그렇지. 그래도 계곡이든 바다든 어디든 가고 싶다는 마음은 다들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옛날에 에어컨이 없을 때 말이죠. 네. 우리는 그 우물가 옆에서 아니면 수도가 옆에서 등목 한번 착 치면 끝나는 거 그죠? 등목보다 좋은 건 또 우리 부산 바다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바다로 갈까요? 예. 하나, 둘, 셋. 가자, 어서 가자, 바다로 가자. 출렁출렁 물결지 명사시니 바닷가 안타까운 젊은 날의 로맨스를 찾아서 헤이 어서 가자 어서 가자 어서 가 젊은 피가 출렁대 저 바다는 부른다 저 바다는 부른다. 아, 이렇게 바다 관련 노래를 한 곡 싹 하고 나니까 좀 시원해지는 느낌 드는데. 맞아요. 사실 저는 있잖아요. 이게 올해 아직 바다에 몸을 담궈보지 못했습니다. 저도요. 아마 그런 분들이 꽤 계실 것 같아요. 그래요. 오히려 부산이 집이신 분들은 가까워서 오히려 안 가시는 분들도 그럼 계신데. 맞아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바다를 여러분들 눈 속에 넣어드리려고 아주 시원한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수중 사진가 박수현 씨를 모셨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수능 사진가 야. 네, 36년차 스쿠버 다이버이자 수중 사진가 박수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수중 사진가. 야, 그럼 주로 바다에 뛰어들어서 네. 촬영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선생님. 네. 횟수가 어느 정도 되시는지 궁금합니다.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요. 네, 제가 21살 때 처음 바다에 들어갔었는데요. 네. 지금까지 한 2,400회 정도. 2,400. 예. 몇백 회가 아니고 2,400회요? 모아놓고 보면 많지만 예. 그래도 세월이 한 37년 정도 지났으니까 와. 1년에 한 70회 정도면 1년에 70명 2,400회는. 그러면 그렇게 되네. 1년에 그렇죠. 70원이요.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쭉 이렇게 영상이 나오고 있는데 네. 저 저렇게 해서 바다에 떨어져 사진관님 네. 좀 전에 들어가신 거죠? 이야. 이렇게 해서 그냥 물에 있기도 어려운데 사진을 촬영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아니, 대단하시네요. 어디 바다예요? 이렇게 와, 아름답다. 저 바다는 필리핀입니다. 필리핀. 필리핀. 너무 깨끗하네요. 아, 거북이다, 거북이. 앞에 거북이. 거북이가 촬영에 적극적으로 임해주는데요. 그러니까요. 굉장히 인기가 많은 친구인가 네. 아니 봅니다. 그러면 2,400회 중에 요즘 최근에는 어딜 다녀오셨습니까? 네, 8월 1일부터 한 6일까지 울릉도를 다녀왔어요. 어머나. 네, 제가 작년부터 그 네. 울릉도 주민들을 위한 해양 체험 캠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주민들 대상으로 스쿠버 다이빙을 가르치는데요. 네. 보통 사람들은 울릉도 사람들 이야기하면 늘 바다를 보고 또 해산물을 먹고 네. 바다에 관련된 일을 할 거라 생각하는데 네. 그럼요. 예. 사실 울릉도 주민들 중에서도 1년 내내 바다를 한 번도 못 보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요? 네. 아니, 우리가 울릉도를 너무 적게 그게 생각하는데 가능한 건가요? 가능한 일이죠. 예. 제가 작년에 한 30분 가르쳤는 분 중에 한 네. 50대 중반 아주머니가 계셨는데 네네네. 이분이 20살 때 경북에서 시집을 왔어요, 울릉도로. 그러니까 나리 분지에서 나리 식당을 하면서 35년을 지냈는데 저 덕분에 처음 바다를 들어갔대요. 세상에. 그래서 교육이 끝나고 저를 자꾸 막 우시는데 바다를 처음 알려줘서 너무 고맙다는 야. 거죠. 아, 우와. 네, 그런 그 작년에 인연 또 보람으로 인해서 올해도 그 울릉도를 야, 6일 감동이다. 정도 다녀왔습니다. 아니 근데 저 진짜 울릉도 사시는 분들은 그냥 수시로 바다에 들어갔다 나오실 그럴 줄 거라고 생각을 알았어요. 하는데 네, 그게 또 그게 아니네요. 아니군요. 네, 울릉도에서도 바다가 전혀 안 보이는 공간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다를 못 보시는 분이 계시군요. 근데 박수현 씨가 이렇게 바닷속으로 누비고 계시니까 바다와 관련된 일을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렇죠. 본업은 또 네. 따로 있으시다면서요? 아, 네, 그 국제신문사 문화사업국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 신문사에 네. 계시는 거예요? 신문사에 그럼 원래 계시고, 우와. 그 문화사업 쪽으로 계속 일을 하셨던 거예요? 제가 1994년도 국제신문 입사했는데 네. 그 기자 생활을 20년 했고요. 아 기자로 입사를 하신 네, 거군요. 네, 예. 기자사 20년 마치고 뭐 총무국장, 전략기획실장, 이야. 마이서 사업국장 이렇게 네, 네, 한 네. 바퀴 돌고 하셨네요. 지금 한 바퀴 문화사업국장을 도셨네. 맡고 있습니다. 아 이거 어쩐지 딱 뵀는데 그 눈빛이 네. 선배님 눈빛이라 내가 우리 쪽 이래겠다. 그래서 약간 좀 어려울 거다라고
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 어쨌거나 근데 이제 이런 걸 보통 저희는 덕업일치를 그렇죠. 내가 취미로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네. 이걸 또 어떻게 보면은 제2의 어떤 직업처럼 맞아요. 이렇게 지금 삼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어떻습니까 지금? 사실 제가 신문사 예. 입사를 할 때 대학 2학년 때부터 다이빙을 시작했으니까 네네네. 할 때 이제 우리 면접 가는데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 신문 기자가 되고 싶은데 예. 나를 채용하면은 육상 기자에 더불어 수중 활동 기자도 같이 채용할 수 있는 거다. 그런 면접 전략을 세웠어요. 근데 그 면접 전략이 이제 면접관들에게 이제 잘 설득이 되었죠. 네. 저는 또 부산에서 기자 생활을 하고 싶었으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 29년 동안 국제신문 잘 다니고 있습니다. 야, 진짜 매력적으로 어필하셨네요. 근데 처음에는 그 수중 촬영가라는 걸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으면 잘 모르실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네. 문화사업국 일을 하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요. 하루에도 뭐 한 10명 이상의 많은 분들 만나는데 뭐 구태여 제가 이제 스쿠버 다이빙 강사다, 뭐 수중 사진가다 이야기를 안 해요. 뭐 할 필요도 없는 일들이고. 예. 근데 시간이 지나고 이제 저에 대해서 좀 알게 되면은 굉장히 예. 또 신기해하고 그러니까. 반가워하고 또 새로운 이야기거리가 들을 얘기가 만들어지고. 참 많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아니 근데 우리 박수현 사진가님께서 세상에 많은 바다를 그렇게 들어도 갔다 오셨는데 네. 그 중에 가장 매력적인 곳이 부산 바다라고 하셨다는데 이거는 너무 고향이라 그러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약간, 믿을 수 예. 없는데요. 아까도 필리핀도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예. 예. 매력이 뭐예요? 예, 제가 한 25개국 정도를 다녀왔는데요. 부산 바다가 가진 매력은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뭐 제가 자주 가는 필리핀 바다나 인도네시아 바다만 하더라도 예. 1년 내내 수온이 일정해요. 그래서 좀 단조롭죠. 언제 가도 늘 같은 생물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부산 바다는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이 뚜렷하잖아요. 예. 그 지금 수온이 한 28도 정도가 돼요. 여름이니까. 예. 근데 이런 봄이면은 수온이 제일 낮을 때가 한 13도 정도로 떨어지거든요. 예. 그럼 해양 생물들이 수온에 맞춰서 이제 오고 가니까 계절 따라 만나는 동물들이 다 다르죠. 어종이 다양하네요. 다 다르죠. 어떤 동물들 이렇게 생물들 만날 수 있는가요? 뭐 부산에 이제 제일 흔하게 보이는 종은 뭐 망둥어나 용지놀래기나 이런 종들은 뭐 우리나라 어느 바다 가도 흔하게 보이는 좋은 바다. 색감이죠. 좋은 색감인데. 저희 이제 먹는 것만 생각을 하게 되네요. 예. 그런 계절에 따라서 오는 물고기들이 다르고 또 필리핀에서 출발하는 구르쇼 난류가 확산될 때는 뭐 아열대성 어류들, 파랑돔이나 노랑돔, 또 아이들이 좋아하는 흰 동가리돔, 뭐 줄지치 이런 물고기들을 다양하게 만날 수가 정말 있습니다. 요즘은 가끔 상어도 이렇게 나온다고 하던데. 그래? 혹시 예. 상어도 이렇게 만나 보신 적 예, 있어요? 반갑게 만납니다. 안녕하세요. 근데 이렇게 부산에는 인구가 많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부산 바다는 좀 오염돼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는 어떤가요? 이렇게 많은 그런 질문을 들어요. 예. 제가 뭐 20살 때 들어갔던 바다와 지금 바다가 어떠냐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과거보다 지금 바다가 더 깨끗하다고 생각해요. 정말요? 부산만 하더라도 옛날에 이제 하수 처리장이 좀 없었어요. 그리고 오죽하면 이제 송도 해수욕장이 폐장될 정도로 바다가 오염됐잖아요. 그랬던 시절도 있었죠. 네, 이제 행정과 정책적인 노력으로 하수 처리장이 만들어지고 또 시민들이 굉장히 수준이 높아졌어요. 이제 바다에 쓰레기 버리는 걸 부끄러워하잖아요. 네. 그런 노력들. 시민의식들, 방향들. 그래서 바다는 점점 깨끗해지고 있고요. 또 저는 의도적으로 바다가 깨끗해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깨끗한 바다와 아름다운 바다는 지키고 싶은 또 끈을 가지고 있잖아요. 사실 네. 맞아 인식이 많이 좀 바뀌었다는 맞아요. 게 네. 선생님 그렇잖아요. 저희 어릴 때 이제 해수욕장 가면 뭐 따로 화장실이 있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냥 아니 저는 화장실 아니다 밖에 나왔었는데. 이렇게 고백을 하시나요? 이렇게 주범이었습니까? 부산 바다에서 교실을 좀 많이 보셨나 보네요. 물 옆이 또 뜨뜻해지더라고요. 같이 수영하셨어요? 예. 아니 뭐 제가 그랬다는 건 아니고요. 예, 아무튼 뭐 그렇게 인식들이 많이 바뀌. 네, 하지만 많이 근데 바뀌었고. 요즘도 보면은 뭐 폐 타이어라든지 네. 폐 어구 이런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촬영하시면서 그런 거 보면은 그래도 아직은 좀 개선이 될 필요가 있다라고 느끼신 부분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폐어구나 폐타이어, 쓰레기, 또 네네. 미세 플라스틱 바다에 많이 산재돼 있죠. 이런 문제들을 지적을 하고 제가 또 2017년에는 해양 바다 살리 캠페인도 뭐 대대적으로 벌인 적이 있는데
이런 신문 기자를 하고 또 사업을 하면서 하나 느끼는 점은 예. 내가 보고 느끼는 거에 대해서 또 시민들을 또 의식을 또 전환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저는 그 모티브를 바다에서 찾는 거고요. 예. 본인이 직접 활동하면서 하는 거니까 더 이거는 좀 더 와닿을 것 같아요. 다른 그렇습니다. 분들에게. 그 부산에도 해양 생태 보호 구역이 지정된 곳이 있다는데 네. 어디입니까 여기가? 우리나라의 해양 생태계 보호 구역이 총 15개소가 지정이 돼 있어요. 예. 그중에 부산이 3개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남구의 오륙도 유역 해안과 예. 또 사하구에 있는 나무섬 해역, 네. 또 사하구의 남형제섬 해역 이렇게 3군데가 해양 생태계 보호 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죠. 왜 거기가 이렇게 지정된 거예요? 다른 데도 또 좋은 데가 네. 많을 텐데. 뭐 예. 해양 생태계 보호구역이라면 그만큼 예. 이제 보호해야 될 가치가 있는 곳을 가치가 지정하는 있는데. 것이거든요. 예. 이제 사실 그 제가 나무섬과 남명제섬 일대에서 한 100회 정도 수중 생태 조사를 하고 네, 촬영을 네, 네. 했는데 굉장히 아름다워요. 나무섬 자체가 나무가 많은 섬이잖아요. 네. 예.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바다 거북이 부산으로 헤엄쳐가는 형태로 섬이 생겼어요. 예. 그리고 나무섬 아래는 아까 말씀드렸던 물고기를 비롯해서 아주 다양한 해양생물들, 뭐 산호도 살고 있고요, 해송도 있고, 예. 수지 맨드라미 등의 하나의 생태계의 박물관이라 해야 될까? 뭐 그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생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런 생물들을 보호해야 될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해양 생태계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야, 근데 이게 저희가 듣는 거랑 또 직접 만나시는 느낌은 완전 다를 것 그럼요. 같은데. 예, 근데 어떻게 예. 이렇게 해양 생물들 이름을 그러니까요. 다 아세요, 그 선생님? 종류가 너무 신기해요. 다양할 텐데. 예. 저는 이제 제가 보고 들었는 걸 기록하는 걸 좋아해요. 예. 그럼 오늘 내가 다이빙을 마치고 다이버들은 대부분 일지를 씁니다. 다이빙 로그를 하는데요. 일지를 예. 쓰고 오늘 내가 만났던 해양 생물들에 대한 기록을 하고 또 저는 사진을 전문으로 하니까 촬영을 하고 일기장에다 붙이고 또 내가 잘 모르는 동물에 대해서는 또 조사를 하고 또 이제 학교의 교수님들한테 또 여쭤보고 예. 이렇게 지식을 조금씩 쌓아가는 거죠. 다 비슷하게 생기진 않았어요. 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구분하기가 좀 힘들지만. 네. 근데 오랫동안 바닷속에 있다 보면은 해양 생물들의 종도 이제 좀 구분이 되고 또 물고기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은 이 물고기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들리는 것 같아요. 이제 교감을 하시나요? 요즘에 부산 물고기들은 무슨 생각을 하나요? 표정도 있나요? 표정이 있죠. 우리 표정 변화라는 게 결국은 네. 근육의 수축과 이완, 동공의 확대로 표정이 변하잖아요. 그렇죠. 예. 또 물고기들도 기분 좋을 때 표정과 또 긴장할 때, 성이 났을 때, 네. 또 어떤 이제 측은함을 느낄 때도 표정들이 변해요. 아니 그럼 약간 화가 나 있으면 가까이 안 가세요? 화가 났으면 쟤 때문에 화가 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떨어져도 그렇지. 근데 그러면 박수현 씨를 보고 웃는 물고기도 있습니까 그러면? 웃는 물고기보다 물고기하고 한 이틀 정도 그 물고기 있는 장소에 계속 가면은 네. 물고기들이 저에 대해서 거리감을 좀 떨어지는 걸 느낍니다. 덜 낯설어하는 거. 덜 낯설어하죠. 그럼 또 왔네 이러면서. 그렇죠. 제가 가까이 다가가더라도 그렇게 경계를 도망을 하지 간다든가 경계를 한다든가 그런 게 좀 풀리는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집에서 물고기를 키우기도 했는데 네. 표정이 있는지는 몰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사진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같이 네. 보면 좋을 것 같아서. 같이 한번 보시죠. 좋아요. 물고기 볼까요? 표정이 있어 진짜? 예. 표정이. 아니 눈이 너무 예쁘네. 야 이거 약간 놀란 듯한 표정 저거 아닙니까? 예쁜 건 아니고 이제 두려워하는 표정. 그렇죠. 아, 약간, 정말요? 문어가 예. 사람을 피해서 도망을 눈이 가서 동그래졌는데. 눈이 동그래졌어요. 어머, 이 친구 우는 거 아니에요? 약간 심술이 난 것 같은데요. 예. 스타 게이지라는 물고기인데요. 예. 하늘을 쳐다보는데 지금 약간 긴장하고 있는 모습. 긴장하고 있는 거. 왜냐면 제가 궁금해져. 위에서 촬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와. 저는 솔베 감택인데요. 아주 당당하죠. 이거는 약간 싸우자 이런 화났어. 한번 싸우자 약간 이런 뭐지? 이러면서 분위기인데. 쳐다보는데. 또 자기 몸에 독가시가 18개 그러니까. 독가시가 있어. 맞아요. 아무도 자기를 괴롭히지 못하죠. 아주 다 펼쳤네. 화났어. 네, 아니, 화났어. 귀엽다. 근데 귀여워. 그거 되게 이쁘네요. 예. 은혜 씨랑 좀 닮았어요. 이 친구 누굽니까, 선생님? 그 둘이 베도라치라는 또 쌍인데, 물고기인데요. 이거? 좀 원래 겁이 베도라치가 질린 것 같아요. 겁에 질린 건 아니고요. 하나의 그 고라 뭡니까? 뿔소라. 예, 뿔소라 속에 한 마리만 사는 게 보통인데 네. 두 마리가 서로 이제 부부의 정을 나누고 있는. 그러니까 약간 지금 좋은 시간 보내고 있는데 들킨 건가요?
제 사진 제목을 네. 그 소라 껍데기 속 배도라치 영가라는 제목을 지었습니다. 사이가 좋아 보입니다. 약간 신혼부부 느낌 있네요. 네, 예. 볼을 비비고 굉장히 이제 사랑스러웠습니다. 아 너무 귀엽네요. 사진. 야. 아니 우리 박쌤이 예. 기자 출신이잖아요. 우리 보통 기자분들 보면 박학다식이거든. 그렇죠. 전 분야를 다 아시는데 또 하나는 또 모르면서 또 기가 막히게 깊이 알고 있는데 생태 쪽, 저 또 특히 해양 쪽은 완전히 모르는 게 없으시네. 아니, 그냥 계속 공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진짜. 아니 근데 요즘 들어서 이렇게 진짜 난감한 친구를 하나 만났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아, 네. 난감보다 바다를 다니다 보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바다 동물들이 어떤 이야기를 전하는지를 좀 느끼는 것 같아요. 네. 이게 한번 가끔 부산에서 좀 흔하게 만나는 문어를 보면요. 예. 문어가 사람을 만나면 일단 도망을 가잖아요. 예. 또 벗어날 수 없는 먹물도 쏘는데 이 그물 속에 갇힌 문어, 통발에 갇힌 문어가 마지막 순간에는 암컷은 자기 몸에 있는 알을 다 낳아요. 수컷은 그 통발의 그물코 사이로 문어 다리가 8개지만 한중의 다리는 교접기거든요. 수컷은 교접기를 밖으로 뿜어내어서 정액을 다 분출을 해요. 아이고. 암컷이 있는 방향을 향해서. 야. 그럼 자기가 이제 더 이상 벗어날 수 없다는 걸 느끼는 거죠. 마지막을 준비하는 예, 마지막 순간에 자기 그 종족을 남기기 위해서 마지막 그 노력을 하는 거죠. 야 위대하다 야. 예, 그걸 옆에서 지켜보면 좀 마음이 좀 짠해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러다고 이제 또 통발을 또 풀어줄 수는 없잖아요. 그건 또 어민의 재산이니까. 그렇죠. 옆에서 지켜보는 거죠. 근데 그러면은 박수현 씨 같은 경우는 평소에 뭐 문어 숙회 이런 건 잘 안 드시겠어요? 좋아합니다. 좋아하세요? 문어 숲이 해산물 드시기는 하네요. 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숙회는 숙회고 사진은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저 장면인 것 같은데 야 저렇게 마지막 이제 자기의 포착을 흔적을 하셨네요. 남기려고 하는 거. 저 마지막 그 다리 하나가 네. 되게 애틋해 보여요. 맞아요, 네, 진짜 그렇죠. 알고 보니까. 저 다리를 이제 암컷이 잡혀 있는 방향으로 이제 돌립니다. 돌려서 정말요? 자기 근데 몸에 뭔가 있는 짠하다. 그러게요. 정액을 뿜어내는 저 이제 거죠. 문어 못 먹을 것 같아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네. 그리고 또 박수현 씨가 네. 바다에서 인생 명장면으로 꼽은 또 장면들이 있다고 네. 해요. 좀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네, 뭐 지금까지 참 야, 많은 기대된다. 사진들을 촬영을 했고요. 네. 뭐 네. 제 포토뱅크에 한 3만 컷 이상의 사진이 있는데 그중에 안 그래도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인생 명장면 2장을 골라라 해서 많은 갈등을 궁금해요. 했는데 첫 오히려 번째가 어려우셨겠어요. 예, 어려웠어요. 그 1997년부터 제가 3년 정도 연어를 한 집중적으로 찍었어요. 예. 우리나라 바다로 돌아오는 연어. 네. 뭐 울진의 왕비천, 뭐 삼척의 오십천, 양양의 남대천 이게 대표적인 연어 회유지거든요. 예. 그 연어를 촬영하면서 이 자연 상태에서 연어가 수조 부화하고 이런 모습을 보고 싶었어요. 알을 태어나는 새끼를 만나고 싶었어요. 그래 한 3년 정도 이제 강바닥을 다니다가 결국은 이제 경북 왕비천에서 자연스럽게 부화하는 연어를 만났어요. 이제 직경 한 5mm 정도밖에 안 되는 알에서 이 연어가 뱅글뱅글 돌다가 톡 튀어나오는 그 느낌은 그거 찍으셨어요? 예, 저 사진입니다. 지금 머리가 튀어나오는 게 연어 머리입니다. 그래요? 복숭아처럼 보이는데. 네. 이야. 아까 문어 말씀하셨지만 저 사진 찍고는 한 1년 동안 연어 초밥 못 먹었는데.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연어 알 이제 못 먹을 것 같은데요? 이때는 너무 좀 희열이 느껴지셨을 것 같아요. 굉장히 만났다는 게. 반가웠죠. 네. 야. 저거는 영상으로도 혹시 남기셨나요? 아닙니다. 저는 사진만. 근데 너무 사진이 진짜 살아있는 듯한 느낌이 진짜 드네요. 네. 그렇군. 또 또 하나 있으세요? 또는 제가 이제 남극을 한 3번 오. 다녀왔어요. 남극이요? 황제 예, 펭귄인가? 북극을 2번 다녀오고 저건 제가 남극을 2번째 갔을 때 그 황제 펭귄 서식지입니다. 케이프타운에 케이프타운 아니고 워싱턴 워싱턴 남극의 케이프 신사. 워싱턴 케이프 워싱턴 지역에서 이 황제 펭귄을 보기 위해서 오전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한번 머물러 봤어요. 저거는 이제 저녁 7시께 석양의 황제 펭귄 가족이고 아이, 멋있다. 이 사진은 일출의 황제 펭귄 가족 사진들입니다. 야, 위험이 다르네. 진짜 인생 사진이라고 할 진짜 정도로 그러네요. 이게 제가 정말 영하 한 멋있습니다. 35도 정도 됐어요. 영하 35도요. 근데 펭귄들이 원래 그 황제 펭귄들이 워낙 그 다양한 국가에서 촬영을 가니까 네. 포즈를 잘 잡아주네요. 황제 펭귄 자세가 딱 이게 그렇습니다. 예. 남극의 주인공이라 할 정도로 맞아요. 주변의 다른 대상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아요. 자기 할 일들. 내가 황제다. 약간 그렇죠. 근데 남극을 그러면은 뭐
한 몇 차례 갔다 오신 거예요? 네, 남극을 한 3번 다녔어요. 아, 대단하시네. 와, 그럼 다 촬영 때문에 가신 거예요? 처음 갔는 게 2006년도에 이제 정부에서 예. 그 남극에서 활동할 수 있는 작가 5명을 공개 선발했어요. 예. 시인, 소설가, 동화 작가, 화가, 사진가. 저는 기자로서 간 게 아니고 예. 사진가로서 지원을 사진가로 했습니다. 가시구나. 네. 예. 그 경쟁이 굉장히 치열했을 것 같은데. 굉장히 치열했죠. 예. 그런데 이제 저는 그 수중 사진을 한다는 메리트가 있잖아요. 야. 그러면 또 면접할 때 우겼죠. 나는 그 수중 사진을 잘하니까. 그러니까 면접을 좀 잘 보시나 봐요. 잘 봐요. 아니, 남극 바다에 그러면 들어간다는 전제가 깔리는 거 아닙니까? 네, 그 남극을 저희 정부에서 보내준 이유가 수중 촬영을 하고 남극 생태계 조사를 하고 그 자료를 모두 정부에 기증을 하겠다. 아, 그래서 가실 수 네. 있었던 거군요. 아, 대신에 이제 여행 경비는 공짜로 이렇게. 아닙니다. 남극까지는 제 돈으로 가야 되고 아, 진짜요? 도착하면은 그 숙식을 제공해주는 조건이었습니다. 가는 데는 얼마나 걸립니까, 선생님? 가는 남극이 원체 큰 땅덩어리예요. 뭐 한반도 면적이 62배나 되는 큰 땅덩어리인데 여기에 남극 어느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출발 지점이 달라집니다. 뭐 세종과학기지를 가려면은 칠레 폰타 아레나스에서 가야 되고요. 우리나라 장보고과학기지를 가려면 뉴질랜드에서 출발해야 되고요. 완전 다르네요. 네,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시간이 조금씩 달라요. 그걸 3번이나 가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3번 갈 때마다 다른 곳을 가셨어요? 2번을 세종과학기지를 가고 한 번은 장보고과학기지를 가고. 아니, 그렇다면 남극의 바다는 어떻습니까? 이 남극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한반도 면적이 62m 되는 큰 땅덩어리인데 네, 여기 네. 평균 2,000m 얼음이 덮여 있어요. 그런데 남극 대륙 전체 중에서 99.8%가 얼음으로 덮여 있는데 0.2%가 지반이 노출돼 있어요. 이게 해역이거든요. 네네네. 그 이제 바닷가에 그 땅이 노출돼 있는 그 지역에서 이제 바다를 들어간다는 거는 굉장한 매력이죠. 뒤에는 얼음산이 버티고 있고 앞에는 푸른 바다고 나는 그 바다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굉장히 이제 짜릿한 경험. 근데 좀 두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수온이 어떻습니까? 너무 차갑지 않나요? 그렇죠. 남극은? 두려움, 뭐 예. 바다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면은 건강한 다이빙을 할 수가 없고요. 아, 두려워해야 돼요. 네, 두려워야 네. 되는데 수온이 이 민물은 0도에 얼고 바닷물은 마이너스 1.9도에 옵니다. 아, 네, 바닷물이 얼지 않고 다이빙을 할 수 있다는 거는 그 마이너스 1.9도보다는 조금 높다는 거죠. 예. 근데 그렇다고 바다에 핫팩을 들고 들어갈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요새는 장비가 좋아서 핫팩 말고 그 몸에 그 발열하는 잠수 슈트가 그런 게 있습니다. 있어요. 그런 게 있습니다. 이야, 대단하십니다. 장비는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안에 딱 들어가면 제일 먼저 뭐 보이는 생물이 있습니까? 딱 바다. 제일 흔하게 보이는 게 크릴이죠, 크릴. 새우. 크릴은 새우 종류는 아니고 플랑크톤류인데. 죄송합니다. 우리가 이제 맞습니다. 새우라고 크릴 새우란 말도 맞아요. 새우를 닮아서 우리가 크릴 새우라 하지만 이 분류학상은 플랑크톤으로 분류를 해요. 블랑크톤. 그게 눈에 보입니까? 그 짱. 크릴이 7cm 정도 되니까. 아, 그러니까. 크릴이 얼마나 많으냐면은 뭐 굉장히 많아요. 10억 톤 정도가 그 남극 바다에 크릴이 자원량이 있다고 하니까요. 우리 크릴 10억 톤이라면 가늠이 잘 안 되잖아요. 네. 그런데 전 세계 79억 인구가 1년 동안 바다에서 먹는 수산물 양이 2억 톤 정도예요. 근데 크릴이 10억 톤 있으니까 얼마나 많아요. 아, 저게 그 크릴. 좋죠. 생각보다 얼음 밑에는 크네요. 크릴. 새우처럼 생겼잖아. 그러니까요. 진짜 크다. 네, 가요 7cm 정도 되죠. 이야. 드셔보셨어요? 예, 맛을 봤습니다. 어떻던가요? 크릴 자체가 붕소가 많아요. 그래서 약간 떫은 맛이 나요. 아, 진짜요? 그러면 어떻게 구이로 드셨어요? 회로 드셨어요? 생으로 맛을 봤습니다. 생으로. 생으로 그 저게 씹어지던가요? 그냥 맛을 봤어요. 어떤 맛인지. 근데 크릴 시간 대화는 거의 뭐 밀라고 시장 했을 대화입니다. 야, 지금 원산지에서 직접 드시는 거. 옷에 무슨 나오네. 너무 멋있다. 아니 남극 직접 가셔서 맞아요. 네. 진짜 크릴 새우도 그래 맛보고 하시는데 네. 근데 마냥 좋을 수만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네. 벌써 추울 것 같고 네. 위험이 많이 도사릴 것 같거든요. 위험할 것 어떻습니까? 위험한 상황이 많았을 것 같은데. 사실 제일 그 힘든 상황이 그 다이빙을 할 때 장비는 좋으니까 추운 거는 별로 걱정이 네. 되지 않는데 처음 들어가는 바다니까 이 바다 밑 얼음 밑에 어떤 조류가 있을지 또 어떤 와류가 있을지 그런 게 조금 두렵죠. 아무도 이 바다를 들어가 보지 않았잖아요. 예. 그래서 한 번은 한 30m 정도 수심에서 이제 활동을 하고 올라오는데 머리 위에 얼음이 다 덮여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떡해, 얼음이 어떡해. 뚜껑이 닫혀 있잖아. 뚜껑이 닫힌 거죠. 이제 바다가 은근은 아니고
얼음이 떠다닌다는 거는 빙산 조각이 떨어져 가지고 그걸 유빙이라 하는데요. 이 빙산 조각은 민물이잖아요. 네. 애들이 수온이 기온이 낮으니까 자기들끼리 가장자리가 얼어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거대한 얼음 장판이 만들어진 거죠. 그러면은 이게 올라오질 못하죠. 네, 얼음이 어디 갇혀 탈출구를 있으니까.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먼저 이제 탱크를 벗어가지고 땅 쳤는데 그냥 울렁하고 뚫리지가 않아요. 네. 이제 늘 저도 이제 뭐 다이빙 강사하고 그 제자들을 가르칠 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행동보다는 생각을 먼저 해야 되거든요. 그럼 내가 어떤 상황에 처했느냐? 나는 얼음 속에 갇혔어. 그런 방법은 일단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게 내가 숨 쉴 수 있는 공기가 얼마나 남아 있느냐. 게이지를 보니까 한 5분 정도는 숨 쉴 공기가 남아 있어요. 5분 밖에 아닙니까? 5분 정도. 너무 무서운데요? 네. 5분이면 충분합니다. 아 진짜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침판을 보고 내가 들어온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이제 나침판을 찍어서 나가면은 좀 먼 바다로 나가면 얼음 두께가 얇아질 거잖아요. 그래서 나침판을 보고 열심히 가는 거죠. 예, 가다가 앞을 보니까 저 끝에서 얼음 틈 사이로 빛이 쫙 들어오는 게 보여요. 야, 저게 이제 생명의 빛이다. 그래서 그까지 가서 다시 탱커를 벗어서 땅 치니까 얼음이 쫙 갈라지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 짧은 시간에 이런 생각을 하고 네. 판단을 하고 가실 수 있다는 네. 것도 전문가, 웬만한 경험이 아니면 아니 아유, 그러니까 아니 역시. 저는 들어도 너무 두려워요. 맞아요. 벌써 이것만 하고 있을 것 같아. 막 뚝뚝 그리고 끊어져. 순간 가빠질 것 같고. 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럴 것 같아요. 당황하면은 이제 패닉, 공황 상태로 이어지니까 맞아요.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네. 그러면 자기 행동 자체가 제어가 되지 않거든요. 근데 대단하십니다. 정말 이렇게 바닷속에 들어가면은 그 위험한 상황이 언제 어떻게 올지 모르잖아요. 그때마다 박수현 씨의 철칙이 있다면서요? 이게 사람이란 건 저거 그 연약한 미약한 존재이죠. 거대한 바다에 비교하면은 그게 이제 항상 바다를 존경하고 그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뭐 하나 예를 들면은 이 세계 바다에서 가장 깊은 곳이 뭐 11km 정도 되는 수심, 11,000m 정도 되는 수심이 가장 깊은 바다인데 뭐 사람이 스쿠버 장비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세계 기록이 332m 정도거든요. 이게 세계 기록이에요. 2014년도 이집트 사람이 그만큼이나 세운 들어갈 수 기록이에요. 332m를 들어가는데 시간이 14분 정도 걸렸어요. 근데 올라오는데 16시간이 걸려요. 아니 들어가는 건 14분 만에 들어가지만 올라오는 게 16시간 근데 30분 만에 그만큼 올라왔어요. 버티는 그게 탱크가 있나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제 332m를 내려간다는 거는 34기압이 압축 공기를 마신다는 거거든요. 그 몸속에 세포가 34기압만큼 짜부러들어 있고 몸속에 굉장히 압축된 공기가 녹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압축된 공기를 수면으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다 배출을 하고 다 소비를 해야 되거든. 그 배출하는 시간이 13시간 30분이 걸린다. 그만큼 바다는 그 사람은 대기압에서 활동하도록 이제 태어나 있기 때문에 네. 상상이 안 돼요. 그런 수압에 대한 위험들, 또 수온에 대한 위험들, 뭐 우리 체온이 36.5도로 유지가 돼 있잖아요. 네. 항온 동물이잖아요. 근데 그 36.5도보다 낮아지기 시작하면 저체온증이 걸리고 누구나 다 똑같아요. 32도에 이르면 누구나 죽거든요. 그다음 우리 공기 호흡이 공기가 2분 이상 공급되지 않으면 누구나 죽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이제 바다 속에서 활동한다는 거는 이런 거를 스스로 인정을 해야 돼요. 나는 참 약한 존재구나. 그리고 바다에 대한 존경심, 두려움을 가지고 또 바다에서 만나는 생물들에 대한 그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 생각을 가져야지만 그렇죠. 이 바다에서 안전하게 다이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그 같은 지역의 언론사 선배님이신데 또 이렇게 색다른 분야에서 정말 넓은 시야를 가지고 다양한 활동을 하신다는 게 참 나도 좀 저렇게 선배님 같이 아유. 좋은 활동 좀 하면 좋겠다는 네.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뭐 또 계속 이렇게 바다로 들어가실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어떤 계획 있으시면 좀 알려주시죠. 예, 부산 바다의 아름다움을 계속 알리고 싶은 게 제 또 하나 삶의 목적이고요. 네. 또 제 스스로 이제 좌우명을 메신저라 정했는데 이 바다 동물들의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중간 전달자 역할을 해야겠다 그런 이야기들. 전달의 방법은 어떤 전달의 식으로? 방법은 예. 여러 가지죠. 뭐 신문, 책, 또 사진, 전시회, 예. 또 이런 이야기. 네. 제가 아침마당에 흔쾌히 나오게 된 것도 그 바다 이야기를 또 좀 더 많은 사람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나오게 된 계기가 되었거든요. 예. 많이 이야기하고 싶어요. 바다의 그래도 생물들에 좀 대해서. 오랫동안 네. 나에게 또 풍요로움을 줄 수 있는 건 책 아니겠습니까? 책 네. 뭐 저작 이런 건
역할도 많이 하시죠. 네, 제가 지금까지 네. 바다 이야기만 한 15건 정도 책을 썼어요. 아, 그러셨구나. 예, 주로 이제 15건 책 중에 2건이 예. 그 수중 사진에 대한 이야기고 예, 예. 그 중에 2건이 남극과 극지의 바다에 대한 이야기고 11건이 이제 바다 생물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메신저 역할을 하자. 바다 동물들이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 할까? 예, 예. 바다는 어떤 모습일까?를 전달하는 게 책의 활동이었지 않을까? 야, 그럼 만약에 강의를 하신다 해도 네. 어린 아이도 좋아할 것 같고. 맞아요. 그렇죠. 어르신들도 참 맞아. 흥미로워하실 것 재밌던데.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듣기만 해도 재밌는데 특히 요즘은 또 바다를 사랑하시는 방법이 다양한데 네. 스노클링 하시는 분도 많잖아요, 선생님. 맞아요. 그렇죠. 이 스노클링 할 때 바다와 함께 사진을 좀 잘 찍는 방법들을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다 그러더라고요. 네. 있습니까? 아, 예. 그런 건 뭐 촬영 기법으로는 반수면 촬영이라고 합니다. 반수면 촬영. 렌즈의 절반은 뭐 수평선이 있다면 수면이 있다면 렌즈의 절반은 바닷속에 절반은 육지로 육상으로 노출하는 거죠. 네. 그러면 바닷속 풍경과 육상 풍경을 한 앵글에 담아낼 수 있는 그래서 반수면 촬영이라 합니다. 뭐 결코 어렵지 않아요. 지금 뭐 사진에 대한 인프라가 원체 예. 대중화되어 있으니까 뭐 우리는 누구나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에도 방수 케이스를 해가지고. 쓰면은 네. 물에서 촬영할 수 있잖아요. 네네네. 한번 해보세요. 그 방수 케이스 채워서 수면에 정확하게 절반 정도를 분할하면은 물속 풍경과 물위 풍경을 같이 야, 이거 나타내요. 한번 해봐야 되겠네. 너무 괜찮네요, 진짜. 아, 저런 식으로. 식으로요? 야. 너무 예쁘다. 이거는 근데 생각했던 거랑 또 다른 사진이네요. 전문 장비로 찍으신 거 아니에요? 네, 물론 뭐 스마트폰 촬영한 건 아닙니다. 아니고. 근데 제가 물속과 스마트폰으로 촬영해도 어느 정도 효과는 나오더라고요. 네. 하늘과 바다가 맞닿은 느낌이 그러니까 나네요. 우리 또 이 스마트폰 촬영에 대가가 옆에 계신데 셀카의 대가죠. 셀카의 저 대가신데 그럼 한번 한번 저 다음 시간에 바닷속에서 찍어서 한번 가져와봐요. 그러니까요. 다음 휴가 때 한번 가서 한번 찍으시면 좋을 것 좋아요. 같아요. 네. 아, 너무 멋진 이야기를 오늘 많이 들었습니다, 네. 저 진짜. 목욕탕은 안 됩니다. 목욕탕은 지금 큰일 난다. 계곡 같은 데 됩니다. 예. 그럼요. 네, 오늘 저희 수중 사진가이자 또 신문 기자이신 네. 박수현 씨 모시고 시원한 바다 이야기 함께 나눠봤는데요. 아, 여기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이렇게 바다 이야기 재미있게 들려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네. 네, 저희 제가 앞으로도 감사합니다. 다양한 활동들 통해서 이 재밌는 이야기 네. 계속 저희가 좀 따라가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신 우리 박수현 씨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